안녕하세요, 수입피터입니다. 오늘은 첫 영상인데요. 첫 영상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이 채널은 쓴맛을 삼킨 사람이 건네는 달콤한 위로라는 소개 말이 있습니다. 이 채널의 한 줄 소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이름은 그 이니셜로 줄이면은 SB가 되는데 그게 또 제 이름의 이니셜하고 똑같거든요. 그래서 제 이름 그 자체, 저라는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채널명으로 운영했었는데 바꾼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제가 왜 이 채널을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손과 다리가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8살 때, 10살 때 두 번의 수술을 했고 그때 병원에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.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왜 우리는 몸은 이렇게 치료하지만 마음은 치료해주지 않고 있을까?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의문이 많이 남았어요. 그게 가령 저에 대한 아쉬움일 수 있고 또 주변 여러 환자들에 대한 느낀 점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갔고 고등학교 때 좀 진로를 정할 때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아무래도 몸적으로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. 심리학이라면 그동안 내가 겪은 경험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그리고 내 신체와는 상관없는 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를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어요. 그때는 또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생활해보는 시기이기도 했는데요. 그때 아마 저라는 사람 자체와 또 장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저 말고도 다른 장애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그런 장애 학생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겪고 있는 심리적인 힘듦, 어려움,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알아차리게 됐어요. 그리고 나서 좀 세부적으로 저는 좀 더 이쪽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임상심리라는 전공을 좀 더 해야겠다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대학원에서는 특히 신체장애인에 대한 내재화된 낙인 척도 개발 및 타당화라는 논문을 썼습니다. 내재화된 낙인이라는 게 뭐냐면 장애가 있으면 좀 사회적으로 보내는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. 뭐 불쌍하다, 너는 못할 거야, 너는 남들과 달라 라는 시선들이 언젠가부터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, 그렇게 내 자신을 낙인 찍게 되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저 또한 이 내재화된 낙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순탄하게
걸어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니었어요. 일단 대학교랑 대학원 들어갈 때도 남들과는 좀 다른 노력들이 좀 필요했고 필요하면 좀 건의를 하거나 뭐 학교와 싸우거나 이런 시간들도 필요했어요. 그렇게 들어온 임상심리 대학원이었고, 또 임상심리는 거의 수련이 필수거든요. 전문가가 되려면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힘든 상황이었어요. 보통 신체장애를 가진 임상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 제가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는 피드백을 받고 임상심리를 포기해야 됐어요. 근데 이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이었는데, 왜냐하면 임상심리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, 제가 제 뭐 신체적인 조건들, 여러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한 첫 번째 선택이자 성취였거든요. 그래서 그 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 포기로 인해서 제가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. 그때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래도 심리학을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은 했고, 급하게 교육대학원에 준비를 해서 진학을 해서 2년 반 동안 학교를 다니고 또 2년 정도를 임용고시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했어요. 상담교사라면 조금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가 상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또 어느 정도 국가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또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그래서 2번의 임용고시를 쳤고, 그렇지만 2번 다 2차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. 특히 2차가 지금 결과 발표가 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.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좀 괜찮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. 그러다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?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뭐지?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또다시 임상심리를 원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박사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 병원에 좀 자주 있어보고 오래 있어봤잖아요. 거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좀 생각이 크게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냥 그게 진짜 다예요. 뭔가 큰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다고,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다가 내가 센터를 한번 차려봐야겠다. 특히 장애인 심리센터, 장애 당사자들의 힘듦과 또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또 담는 센터를 차려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실질적인 도움을 건넬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. 이거는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소명의식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제가 태어나고 혼란스러웠을 가족들에게, 또 저라는 존재가 어렸을 땐 스스로 되게 슬펐거든요. 그때의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이자 또 앞으로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가게 될 사람들에게 또 제가 줄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은 좋은 것만 있지도 나쁜 것만 있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쓴맛과 단맛이 함께 있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채널명이 또 스윗비터인 이유고,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.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는 장애와 심리, 또 저의 뭐 논문들, 뭐 그 보호자에 대한 심리 등 여러 가지 장애와 심리를 연결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.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의 솔직한 일상에 대해서도 뭐 제가 뭐 박사 준비나 뭐 저의 공부, 뭐 센터를 위한 그런 준비들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영상을 끝낼까 하는데요. 영상 끝내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뭔가 쓴맛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. 꼭 장애가 아니어도 뭐 개인적인 실패, 상처, 아직 말하지 못한 어떤 무언가 뭐 한 줄 정도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의 채널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